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팀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7월 2일 새벽 5시 25분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죠. 이 자료를 보여드렸죠. 골드만 자료입니다. 이렇게 우선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고 쭉 올라갈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고, 저는 40% 정도 니콜라와 테슬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이거 보고 투자를 했고, 마이너스 한 2% 정도 났어요. 장외 거래니까 수수료가 좀 비싸죠. 수수료가 한 0.5%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2%, 니콜라는 2%,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0.5%, 제가 산 가격 정도 그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석을 지금 시장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수치값이 딱 뜨자마자 여기 보시면 ISM 제조 고용 지수는 전달보다 안 좋죠. 그 다음에 ISM 제조 PMI 지수도 전달보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이면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조 PMI 지수는 전달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게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유튜버들도 다 말을 했으니까 제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수치를 딱 보고 채권 금리가 폭락했거든요. 너무 과하게 폭락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간 겁니다. 채권 금리 이거 너무 과매도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년물이 단기 이제 기준금리 올릴 때 금리를 반영을 하거든요. 맞죠? 여기 보시다시피 펍 2.74까지 떨어졌다가 쭉 말아 올렸죠. 너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여기도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한 3일 정도는 오른다고, 3영업일 정도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리긴 내립니다. 채권 금리가 결국엔 내리는데 3영업일 정도면 한 이 정도까지는 오르겠죠. 채권 금리가 이거 돌파하지는 않을 거고, 유가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폭등하면 이걸 돌파하겠지만, 이거를 우선은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채권 금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채권 금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단 기술적 반동으로 한 3.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자료를 못 보여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봤냐면 이거 구리가 너무 과매도 되어 상황인 거예요. 구리가.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지수값이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리 가격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싶어서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그다음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 2023년 3월 22일 최근 자료예요. 2023년 3월 22일을 고점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그 이후로 내려간다, 그런 예측치입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가장 최근 거예요. 여기 보면 implied policy rate 돼 있잖아요. 가장 최근 예측치인데 이게 내려가죠. 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온다. 이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 나스닥 나스닥에는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때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선반영됩니다. 저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가가 딱 내려가기 전 한 6개월에 6월 달 전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뭐냐면 큰 방향성은 우하향입니다.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이건 기술적 반등인데 며칠이나 반등 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일, 3영업일이나 4영업일 정도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도 봤거든요. 이 비어 관련 차트인데 곰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저점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겠죠. 무조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얘가 여기까지 오고 뭐 반등을 치더라도 그래서 이거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불 심리지수 이거는 비어 심리지수 불 심리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이거 달이에요. 달. 요 밑에 숫자는 이거 달이에요. 달. 보이시죠?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불심리지수와 비어심리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거의 바닥이죠. 비어심리지수가. 불심리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심리지수가 거의 바닥이고 여기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심리지수가 거의 고점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기술적 반등은 맞다. 며칠이나 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치값들 볼게요. 나스닥 여기 보면 나스닥 500, 나스닥이다. US 500 선물 지수를 보면 저는 4시간을 좋아합니다. 4시간 차트인데 딱 50 넘었죠, 여기. 딱 정확하게 50을 넘는 걸 보고 이거는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냥 차트 살짝 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최소 줄라이 5일이니까 7월 5일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지만 월요일날 그 미장 휴장이에요. 미장 휴장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RSI 한 뭐 74 이렇게 하면 이때도 7월 5일이네요. 어쨌든 7월 5일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더라도 4시간 봉을 보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개념이 보이시죠? RSI도 적정하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MACD가 지금 0 이하에서 놀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0 이하가 완전히 바닥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뭐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쁘게 안녕 이러고 있죠. 여기 안녕 이러고 있죠. 여기 안녕. 그 다음에 UV를 볼까요? 반대로 UV 4시간을 보면 데드 크로스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 한 번만 4시간 뒤 그러니까 월요일 말고 화요일 날 한 장시작쯤까지 내리면 이거는 확실하게 내리는 거예요. 스퀴즈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UV가 내리면 13 보자. 우선 13.59까지는 내리겠죠. 지금 흐름상 이렇게 쭉 보면 13.59까지는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여기 여기가 이렇게 꺾였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말 나오고 있지. 어. 여기 보면 여기가 꺾였죠. 꺾였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UVXY입니다. 이거는.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 UVXY예요. UVXY. UVXY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따라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잠시 약간 꺾였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거니까 UV가 여기 이건 RSI예요. RSI 기준으로 한 33까지는 요거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고 다시 반등치고. 어쨌든 오늘 사신 분들은 월요일은 미장이 안 열리니까 화요일에 조금이라도 먹고 빠져나올 수는 있다. 화요일에. 그 다음에 에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에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에나 같은 경우도 우선 제가 매수하게 된 계기가 에나 그 전에 4시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껐거든요. RSI 선을 추세선을 끄니까 여기를 이탈했었어요. 이때 이탈한 걸 보고 야 그러면 이거 그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베팅을 한 거예요. 시간은 더 흘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13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1301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여기 저점이 하향하는 방향.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향하는 방향. 하지만 결국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일시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거 받고 이더리움도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스 나왔죠? 플러스 나왔고 DXY를 한번 볼까요? DXY도 제가 이렇게 꺼놨거든요. 꺼놨는데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4시간 봉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더블 헤드를 잠시 그리지 않을까. 우선 여기 105 부근까지 거의 터치를 했거든요. 터치를 하고 쭉 내려갔어요. 우선은 이게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 DXY 큰 흐름을 보면 여기 라운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라운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놔뒀거든요. 놔뒀고 제 생각에는 DXY가 여기서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경에 여기 부분까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DXY가 대략 한 105, 104 보이시죠? 104.71까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화요일에 혹시나 오늘 만약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면 화요일에는 무조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입니다. 금. 예전에 제가 이거 꺼놨던 거 보여드렸죠. 금의 큰 방향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제가 그때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나 7월 1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죠? UVXY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6월 31일이 아니라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요 금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금 가격이 이제 딱 올라가잖아요. 여기 딱 바로 올리고 있죠.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 RSI 23.39까지 내려갔다가 23.39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쭉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과연 50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UVXY 순환주기론 45일에서 50일 순환주기론인데 여기 선 그어놓은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5일 주기론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5일 이후에 또 UVXY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7월 1일 더하기 45일 하면 8월 한 중순이 되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따지면 그 중간값인 대략 1일부터 더하기 22일을 더해야 되구나. 22일을 더하면 7월 23일 정도 되죠. 7월 23일. 수학적으로 UVXY 순환주기론을 계산하면 22일은 오르고 뭐 23일 정도는 내리든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순환주기로니까. 그러면 7월 23일까지 우선은 확률값으로 확률 70% 정도는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내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 내릴 수 있는 요인이 그걸 봐야 되겠죠.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옵션 만기일이 있는 재수 좋으면 한 7월 한 13일이나 이때까지 오를 확률이 높죠. 이때까지 오르면 옵션 만기일날 찍어내릴 것이고, 맞죠? 자, 이게 아니더라도 우선은 7월 4일은 미국 휴장이고요. 휴장이고 7월 5일 최소 7월 5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주 주식 캘린더를 보면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고, 참고적으로 이거 업데이트는 언제 되냐면 일요일 날 밤 한 10시나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나 일요일 한 저녁 되면 이게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그 고정 픽스가 되고,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연준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 있죠. 급격하게 갑자기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가가 됩니다. 우선 그 부분이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일요일 날 저녁쯤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다음 주에 미국 주식을 찍어내릴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여기 보면 차이신 서비스, 그러니까 중국 PMI 지수겠죠. 중국 PMI 지수 발표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치 조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은 수치 조작하기 때문에 중국이 발표하는 수치값들은 다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로, 만약에 주가가 내리면 영국 이런 걸로 주가가 내려가는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유럽, 중국, 미국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이 이렇고, 월요일은 주가가 안 내려가겠죠? 이것만 딱 보면, 월요일 미장 아니구나. 월요일은 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여기 중국 PMI 지수 이거 조작을 할 거니까. 그러면 화요일부터 보면 유럽 쪽 PMI 지수 나오죠. 유럽 쪽 PMI 지수가 나올 거고, 미국은 여기 팩토리 오더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적이 그렇게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수요일 날 줄라이 6일 날 수요일 날 여기 FOMC 윌리엄스 비둘기파 윌리엄스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둘기파 윌리엄스도 뭐라고 했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때 윌리엄스 발언 때. 그리고 이때 서비스 PMI 지수 나오고요. 서비스 PMI 지수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올 것들이 있네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수요일 날 떨어지지 화요일 날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화요일. 그러면 수, 목, 수목부터 쭉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변동성이 많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 골드만삭스 그때 자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 강의, 이 강의 이제 한 주가 끝나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하는 지수값들 이런 자료를 제가 이게 봅니다. 자료를 보면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70%는 맞았어요. 70%가 맞았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나오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자료는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월요일쯤에 나오겠죠. 월요일 한국 시간 저녁쯤에 자료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보여드리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